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높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종료 등으로 잔금 대출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입정동 일대에 세운 재정비 촉진구역 3곳에 대한 용적률을 높여 최고 41층 오피스 5개 동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1층은 건폐율을 줄여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이 이르면 다음 달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 투자는 선택이 아닌 정말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선입견들은 부작용을 좀 불러일으킵니다. 부동산 투자 앞에서 너무 오랜 기간 망설이게 만든다는 건데요.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너무 오래 망설이지 않고 또 너무 깊게 공부하지 않고 단순하게 투자를 해서 성공한 분들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민은 덜어내고 단순하게 투자하되 또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부동산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멘토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전에는 비가 조금 부슬부슬 내려서 처지기 쉬운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래도 또 오후에는 비가 그쳤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처지지 않도록 또 활기찰 수 있도록 고민 덜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요. 제가 부동산 한 20여 년 해보니까 할수록 충분히 지금은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우리 고객분들, 시청자분들의 그 마음을 좀 더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근데 그것을 어려운데 분명한 거는 어려운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 조심하는 정도가 그냥 단순히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야 될 것 알고 준비해야 될 것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욕심을 너무 크게 부리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를 해갔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막상 이 시청자분들이나 상담을 해보면은 상담 당사자들이 다들 일반적으로 금전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마음은 조급하고 투자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다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좀 마음이 위안이 되는데 오른다고 하면 또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이런 심정을 제가 그 40대만 하더라도 이해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지나서 점점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충을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시청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는 그 말만 기억하시지 말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서 같이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잘 해보겠습니다.
네, 투자하기에는 고민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시기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그 고민들 덜어드리고 있고요. 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세우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대표님 자세하게 먼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 재개발을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투자 상품인데요. 이런 아파트는 제가 보는 눈에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은 달리할 수 있어도 저는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흐름이라는 것은 1, 2년 사이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큰 흐름, 그거는 짧게는 5, 6년, 길게는 7, 8년 이상이 가지고서 어떤 흐름을 전개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누이 방송을 통해서 또는 제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1차 하락을 왔었습니다. 22년도죠. 작년에 왔고, 제가 오지만 다시 올라갈 거라고, 반등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는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반등에서 다시 2차 하락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하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2차 하락은 1차 하락폭만큼은 안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예상에 여러 가지 요인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기본적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아파트 시장에 대한 흐름, 2차에 대한 2차 하락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 상담을 요즘 해보면은 제가 꾸준하게 수년 동안 방송만 제가 한 15년 가까이 했는데,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좀 인지만 하고 좀 그 내용대로만 어느 정도 했더라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이런 세미나에 참가를 하시고, 세미나는 매주 금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금요일, 토요일 이루어집니다. 꼭 신청을 하셔서 보시고 재개발, 재건축이 뭔지, 이런 모아주택 이런 걸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아파트 투자나 이런 어떤 갭투자, 재개발 투자에 임하시면 합니다. 그렇게 매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오후 1시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로 함께할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내일과 또 주말 토요일에 2차례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선착순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려야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해결해 볼까요? 방황 5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 집값이 너무 떨어지고 또 끝자락이라서 네. 이걸 팔고 저쪽 약수동 동아이치나 구로동 삼성레미알 전세 끼고 사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지금 그럼 강서 방화 5단지에 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이걸 매도하고 그럼 갭 예. 투자로 다른 아파트를 예. 매수를 하면 거주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거기는 어디 오피스텔에 가 살 겁니다. 아, 다른 곳에서 또 임대 거주를 하겠다라는 예. 생각이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거주하고 계시는 이 방화 5단지 아파트에 대한 향후 전망 살펴보고 이걸 좀 매도한다면 그 매도 자금으로 투자처로 보신 게 약수 동아 하이츠 아파트나 구로의 삼성 레미안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예.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방송 좀 자주 보시나요? 유튜브로 좀 가끔 보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로 보시군요. 예. 네. 그 혹시 제 거를 유튜브 쭉 언제부터 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유튜브 4개월, 5개월 된 것 같아요. 4, 5개월 됐군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하나는 첫 번째 부탁드릴게요. 제 거를 찾아서 예. 한 3, 4년치를 연결해서 좀 보세요. 3, 예, 4년치. 알겠습니다. 꼭 보세요. 예. 그걸 봄으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분님이 얼마만큼의 진짜 평생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지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단 방화 5단지를 매도를 할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약수동을 구입을 할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구로동 삼성 레미안. 아, 구로동 쪽에. 예. 그러면은 대충 그 신구로역 쪽 참 저 거기죠?
남구로요. 참 남구로역, 신구로역이 아니고 대충 여기다 이게 지도를 한꺼번에 표시를 해야 되니까 대충 네.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남구로역 쪽에 있는 레미안이고요. 예. 자, 이거를 첫째 매도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얘는 좀 오래됐어요. 그죠? 이제 한 예. 30여 년 가까이 됐거든요. 내년이 30년이. 예, 30여 년 가까이 돼서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존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용적률 자체가 얘는 대충 한 170 정도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예. 이 정도 나오면은 이거는 일단은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맞을 거예요. 예. 그런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있는 쪽이고 이게 호재예요. 호재. 그리고 재건축도 가능하고. 근데 악재는 뭐냐면은 악재는 사실 바로 공항 옆이어서 어떤 고도 제한을 받고 그죠? 예. 또 소음 이거는 참 공항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언제 풀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악재예요. 물론 마곡지구라는 것이 있지만 마곡지구는 이미 오픈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새롭게 영향을 준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악재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비선호 꼭 얘기하면 비선호 비선으로 따지면은 입지 자체가 서울로 보면은 완전 끝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끝자락이다 보니 사람들이 거기까지 투자를 내가 꼭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은 그 동네는 관심을 갖겠지만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투자를 하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돈을 좀 뭐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이쪽으로 이런 입지 면에서 또 마이너스예요. 이런 점이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남구로하고는 약수는 뭐가 또 차이가 나냐면 약수는 이 세 개 중에는 입지가 제일 좋아요. 네. 그렇죠? 약수 여기에서 가깝고 다 좋고 단지도 괜찮고 이건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이건 좋은 점.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얘는 아직까지는 멀었어요. 아직까지는 멀었는데 얘가 생겨난 지 한 10년 좀 넘었나요? 한 20여 년 정도 가까이 예. 됐죠. 예. 그 약수 얘가 재건축 이제 가면 갈수록 얘기해. 지금 당장은 아니고 10년 이상 이렇게 가다 보면 얘도 재건축 연한에 도달하잖아요. 네. 그랬었을 때 얘 재건축은 현실성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예. 현실적으로. 왜냐하면은 현재 지어진 용적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예. 예.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말아라. 그러나 입지는 좋다. 이런 거고요. 단지도 좋고. 그다음에 남구로역은 이 두 개에 보면 중간지예요. 중간. 네. 중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는 이 레미안이라는 것이 참 메이크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브랜드 정하면 이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네. 요 동네에서는 남구로역에서는 그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레미안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네. 여기에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네. 바로 1, 2분은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근데 얘도 세월 지나면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한 15년 대 20년 이렇게 이제 어차피 세월이 가잖아요. 네. 가게 됐었을 때 얘도 재건축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어렵다라고 봐져요. 네. 자, 그럼 이 세 개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예. 이걸 팔고 이걸 네. 갈까? 그럼 이걸 갔을 때 네. 쭉 장기적으로 가져갔었을 때 약수나 남구역에 있는 레미안은 장기적으로 가져갔었을 때 아, 여기는 더 좋겠구나. 다른 데보다 이거는 잘 샀어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호재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아, 예. 그러기 때문에 네. 가격 흐름에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얼마 전에 올라갔잖아요. 21년도까지. 그죠? 예. 그러다가 떨어지잖아요. 예. 이렇게 떨어져 갖고 반등을 하잖아요. 네. 이런 흐름이
A급지는 최고점 대비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30%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더니 올라가서 지금 한 10%에서 11% 떨어진 정도까지 왔어요. 네. 또 모 아파트는 한 5%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한 8% 떨어지는 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1차 떨어지고 2차로 올라가고 그다음에는 2차 하락을 나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레미안이나 이 네. 방어 5단지나 이런 단지들을 보면은 네. 1차 하락을 하고 올라오는 정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은 여상승 올라갈 때, 일로 올라갈 때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뭐랄까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갔다? 뭐 이 아파트가 특별히 더 좋다? 뭐 특별히 그런 요소들은 없다는 거죠. 그냥 남들 흘러가니까 얘도 같이 예, 흘러갔다라고 봐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더 안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팔아서 이렇게 가면 무조건 해결이 될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첫째는 아파트를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네.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나는 거래도 없고 힘들지만 차라리 방화를 갖고 있어라. 네. 왜? 얘가 어쨌든 1, 2년 지나면 재건축한다고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지금보다 더 추가 하락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거기다가 조금은 더 하락한다 생각을 하시고 한 1억 정도 네. 하락한다 생각을 하시고 느낌에 재건축이라는 것을 기대치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일시적으로나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그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예, 그런 측면이고, 그러니까 1번은 뭐냐면은 나는 반드시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집 없으면 난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안인데 일단 지금 가격에 정리를 해보고 네. 정리 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리만 된다면은 앞으로는 더 떨어질 거야라고 우리 시청자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 당사자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정리하고 나면 집이 없잖아요. 네. 그럼 무주택자가 되잖아. 그렇죠? 예. 무주택자로서 몇 년을 나는 지켜볼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서울시 전체를 보고 선택을 해야지 하는 방법이에요. 예. 예.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이 없으면 나는 못 견뎌. 이러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난 못 견뎌.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안해서 안 돼요. 대표님은 1번하고 2번하고 어디 추천? 2번요. 2번. 저는 2번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알겠습니다. 하락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제 생각이에요. 네. 제 생각에 우리가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네. 반등했는데 이제는 이 반등이 거의 끝점 가까이 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종전에 떨어졌던 수준이 있잖아요. 네. 이 수준 가까이까지는 떨어질 거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밑에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할 거다. 네. 그 반등을 하면은 지금 수준 가까이까지 또 반등을 할 거다. 네. 그러나 지금 수준보다 넘어서지는 못한다. 그러고 다시 떨어질 거다. 네. 그 다음에는 반등의 힘이 약하게 이렇게 갈 거다. 그래프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시점으로 보면은 저는 이 시점 가서 사고 싶은 거예요. 네. 방송 보고 계시죠? 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안 봅니다. 예?
방송을 보지 않아요. 안 보고 계세요. 예, 예, 예. 방송을 꼭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2차 하락이 된다고 해도 2차 하락에 나는 꼭 사야 될까? 그건 진짜 급급면면은 사고요. 예, 2차 하락에도 저는 거의 안 살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은. 예, 그 다음에 3차 하락이 분명히 와요. 몇 년 뒤에. 1, 2년 더 지난 뒤에. 예, 예. 그때는 매수해야 될 시기가 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해보면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상담을 한 20여 년 해보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 상담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분 각자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예 알겠습니다 해도 뒤돌아서면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또 일본으로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의사결정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제 의견은 1번보다는 2번이다. 이해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까지 꼭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제 거를 꼭 3년 동안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은 네, 제가 3년 전에 어떤 이야기 했고 뭐 어떤 알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쭉 보시고 3년 동안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아시잖아요. 네. 그럼 제 했는 얘기하고 쫙 비추어서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 부동산 흐름을 함께 짚어드렸으니까 공부하는 셈 치고 또 지난 영상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해결해 볼까요? 아니, 저희 아들이 한 40대 초반인데요. 네.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직 집이 없어가지고 전세 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분양 특공 점수가 되는데 성동 구치소 자리 송파구에 거기를 좀 노리고 있는데 괜찮을까 싶어서요. 네. 우선은 그러니까 자녀분 대신 연락을 주신 건데 두 네네. 자녀, 다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무주택 네, 세대주시고 그래서 네네. 성동구치소에 지금 공공주택 분양하는 거를 좀 특별 네네. 공급으로 청약 받으면 어떨지 보시는 네네. 거죠. 특별 공급은 어떤 거 다자녀로 보시는 걸까요? 점수가 84점 돼서 점수가 거의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84점이요. 네네. 일반 공급으로, 특별 공급으로. 특별 공급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 네.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네. 나눠보세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네네. 이건 고민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특공 무조건 받아야죠.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저기 천호동 쪽도 하려고 그랬는데 14억 너무 높다는 게, 점수가, 그러니까. 당첨 네. 점수가, 아니 분양가가 자기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아서 너무 그래도 이걸 해야 돼요. 그래요? 이 분양가가 특히 공공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공공이 들어가면은 민간보다는 분양가가 싸요. 무조건 쌉니다. 그리고 이걸 받으면은 어떤 이유 있으더라도 이거는 남들 가격 내려갈 때 얘는 그만큼 적게 내려가거나 안 내려가고요. 네. 남들 올라가기 전에 얘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위치에 왜 이걸 상관없이 예? 위치에 상관없이 받으면 되나요? 자, 방송 보시나요? 제가 좀 나와서 못 봐서요. 못 항상 보고 이 있어요. 방송을 보셔야 돼. 꼭 추후라도 찾아보세요. 네. 택지 개발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이게 공공이 하는 거예요. 네. 택지 개발은 민간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잡종기니 뭐니 쓸모없는 땅이 갑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것이 신도시도 전부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는 거고 대장동 이게 다 택지 개발 사업이에요. 네. 이런데 그렇게 3기 신도시도 택지 개발 사업을 해서 신도시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데는 그 원가가 토지 가격이잖아요. 네. 토지 가격 자체가 워낙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워낙 낮아요. 네. 주변 시세보다 무조건 뭐 3분의 2나 절반 정도. 그 위례 신도시 있잖아요. 네네. 위례 신도시 초기에 분양을 할 때 30평대가 뭐 대충 3억 5천 4억 이랬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주변에 아파트들은 얼마 했냐면은 8억 10억 했거든요.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렇게 가는 이유가 원가가 워낙 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청약을 오랫동안 불입을 해서 청약의 당첨 확률이 꽤 있다든가 이렇다 하면은 3기 신도시를 저는 무조건 노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직장하고 좀 뭐라고 아, 직장하고 멀든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돈 되는 투자가 어떤 거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네. 직장 근처 갈까요? 이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네. 둘 중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내가 투자 쪽에 무게 중심을 둘 거냐, 나는 주거 쪽에 무게 중심을 둘 거냐. 그럼 나는 주거 쪽이다 그러면은 직장 근처에서 집 하나 사면 되겠죠. 네.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 돈을 굴려서 투자 쪽이다 올라가야지 한다면은 그거는 내 직장하고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그거에서는 좀 내려놔야 되겠죠. 네네. 예, 그런 것처럼 어쨌든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런 쪽도 이게 공공 쪽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이제 점수가 특공으로 해가지고 특별 공급이잖아요. 네네. 특별 공급을 해갖고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안 될 수도 있죠. 물론 당첨이 안 될 수 있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될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되기만 되면은 뭐 이거는 뭐 너무 좋은 거죠. 대박이죠. 자체가 그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해보고 났어도 안 됐다. 그러다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네. 제 생각에는 저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아파트 시장 앞으로 수년간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은 이거 내년에 이거 안 되더라도 뭐 2, 3년 뒤에 사면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리해서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뭐 사람마다 달리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세미나 오면은 장시간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밑져야 본전이다. 특공을 하자.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떡하냐? 그때 천천히 구입을 하면 된다. 되셨나요? 아,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결정을 하세요. 네. 특공원 하라. 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되시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되든 안 되든 우선은 지원을 해봐야 한다 조언 드렸으니까 자녀분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내용 방송 시간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제가요, 네, 원래 6월 달에 집을 매매해가지고요. 네. 지금 무주택 상태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 방송이랑 막 들으니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더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사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 좀 상담 좀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주택을 이제 가지고 계셨던 걸 매도를 하셔서 지금은 이제 네. 무주택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네. 여유 자금으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대로 좀 놔둬야 하나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지금 네. 거주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주는 지금 이제 아들 다른 집에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냥 투자금으로 여유 자금만 좀 남아 있으신 상태네요. 아니, 이제 가서 이제 저도 이제 살라 그래요. 아, 거주를 다시 거주할 집을 보고 예, 계시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 매수를 예. 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그냥 임대로 거주를 예, 해야 예. 하는지 하나하나 예, 좀 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6월 달 매도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매도가 안 될까 봐 집을 1년 전에 내놨는데 안 돼가지고 네. 먼저 계약을 하고서 매도를 할 수가 없어서 매도부터 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집값이 이제 뭐 1월에 12월에 떨어지더니 갑자기 막 올라가지고 무서워서 못 사겠는 거예요. 네. 너무 꼽진 것 같아갖고. 지금 근데 6월에 매도했으면은요. 네, 아파트에 따라 다르지만 네, 비인기 아파트들은 6월에 매도했으면은 거의 끝점에서 반등의 끝점에서 거의 매도가 됐고 네. 인기 아파트들은 6월 매도 후에 조금 더 올랐을 거예요. 네. 이게
그런데 이제 제 네.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항상 네. 방송을 꼭 보셔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시죠? 네네. 이렇게 꼭지점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올라갈 때 죽어도 못 팔아요. 아, 예. 저는 반드시 팔려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똑같은 가격에 내려오면서 여기 팔면 되지 않느냐. 그때는 내가 임의적으로 팔리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래는 지금 6월이라면은 어떤 아파트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는 이 꼭지점 거의 부근이거나 그 바로 밑에서 팔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 기준으로는 잘 팔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가려고 하는 아파트가 그 뒤에 이제 보니까 계속 다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아파트마다 다른데 네. 네.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최고점이 여기가 100이단 말이에요. 네. 여기가 100이면은 여기도 많이 떨어지는 거는 뭐 70도 가고 그래요. 아니면 뭐 65도가 그러면 30, 35%씩 막 떨어지거든요. 네. 25% 떨어지고. 그리고 반등할 때는 요만큼 반등하는 것도 있고 요만큼 반등하는 것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잠실 쪽이나 이런 가장 인기 있는 지역 쪽 있잖아요. 그런 제가 거는 그런 여기가 데로 가려고 그래요. 여기가 100이라면은 인기 있는 지역 네. 쪽은 거의 90 이상 예, 가까이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네. 반등을 하는데 인기 지역에 대해서는 이만큼 올라오고 그다음에 85, 80, 80 밑으로 이런 네. 식으로 반등한다. 네. 지역에 따라 위치에 따라 이렇게 반등한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매도하신 후에 가고자 네. 하는 지역이 거의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는 네. 90 가까이 이거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하는 지역이고 비싼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게 좋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 이 뜻이에요. 예. 이게 예.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매수를 하는데 네. 어디를 이제 하고 싶었어요? 저희 이제 아들이 잠실 쪽에 살아서 잠실. 저도 이제 예. 네. 잠실 쪽에 살아서 이제 잠실 주공 5단지나 뭐 장미 아파트, 올림픽 기자 선수촌 이렇게 세 개를 쭉 보고 있었어요. 예, 잠실 쪽하고. 예, 그걸 네. 1차적으로 이제 아들 옆에 가서 애기라도 나중에 퇴직하면 봐주려고요. 네. 그런데 거기가 너무 막 90% 가까이 막 올라가 버리니까 예. 제가 이제 다른 곳도 좀 봤어요. 네. 뭐 잠원 한시나 반포 미도나 삼풍 이런 데를 보고 있는데 그런 잠원 것도 쪽에? 잠원 쪽도 반포 미도나 예. 잠원 한신 아, 미도 쪽 터미널 뒤에 예. 있는 거 또 삼풍 백화점 삼풍 삼풍 쪽으로? 아파트. 서초 그렇게 쪽에? 세 개를, 그걸 세 개를 동시에 보는데 이 6개가 거의 다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잠원 쪽이 좀 덜 올라가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예,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 세 군데를 네. 나눠놓고 보면은요. 가격은 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네. 조금 다르겠지만은 이런 진동 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슷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르고 그래요. 일반인 네. 눈에는 잘 안 보여요. 네. 이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역이라면 제가 네. 보는 눈에는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졌다가 네. 22년도요. 지금 네. 반등을 해서 네. 제일 꼭지점이 100이라면 지금 다 90 정도는 다 돼 있을 거예요. 네. 네. 거의 다. 근데 제 네. 방송을 계속 보셨다니까 저는 여기가 거의 이제 끝점까지 왔다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 2차로 하락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때 100이 있다가 예를 들어서 70 정도 갔다라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럼 이게 다시 90 왔다가 이번에 떨어질 때는 70까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80이나 또는 75까지 갈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이게 다시 또 반등을 하면은 90까지는 안 가고 거의 85에서 90 사이까지 다시 반등을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러고 다시 더 떨어진다. 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지금 이 고점 부근이 매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얘가 종전에 100을 넘어서서
더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건 투자를 하면 되겠죠. 네네. 저는 아무리 보더라도 그렇게 확신을 가질 만한 요소가 보이질 않아요. 아, 예. 제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아파트 매수를 좀 내려놔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주택이 없다 보니까 예, 구할 글쎄요. 그래서 아까 네. 이제 제가 첫 번째 분인가 제가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집이 없으면 잠을 못 자겠다. 그런 분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만약에 그런 분들 같으면 팔 필요가 없어요. 예. 이미 팔고서 갈 때 투자를 생각하신다면은 기다리는 게 맞는데 나는 예. 집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럴 땐 편안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떨어지더라도 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예, 예.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런 예. 흐름은 이해를 하고 그렇더라도 나는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나는 구입 안 해야 되겠다. 이거는 순전히 시청자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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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은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곧 할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할머니가 될 수 있는 연세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다 60대인데 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제가 생각하는 60대가 아파트를 바라볼 때 네.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까? 60대가. 네. 그러면 60대가 바라봤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아파트를 나는 사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왜? 어떤 아파트를 사도 거기 들어가서 살다 보면 금방 또 70이 되고 넘어가요. 네. 그런데 거기서 가격이 다른 사람이 뭐 5억 올랐는데 내 거 1억 올랐다고 해서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네. 60대, 70대 되면은요. 네. 근데 40대, 50대는 그걸 받아요. 왜? 네. 자산을 정식을 해야 될 나이고 60대 이상 가면은 지켜야 될 나이잖아요. 네. 지켜야 될 나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이 생각하셨을 때 여러 곳에 봤지만 어느 곳에 있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하겠다. 네. 앞으로 지금 죄송하지만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60 초반이에요. 네, 60 초반이면은 앞으로 네. 10년 동안 그러면 70 초반이잖아요. 네. 10년 이제 하나 사면은 이제 10년은 살아야 돼요, 그렇죠? 네. 이제 계속 살 생각을 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에 내가 후회 없는. 예를 네. 들어 저 같으면은 네. 저는 지금 영등포에 살고 있는데 네. 네. 거기에는 이제 재개발을 해서 비과세 요건을 만들려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우리 사무실은 노년 쪽이라 네. 거리가 멀고 복잡해요.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지방예를 많이 다녀요. 땅 보러도 네. 많이 가고 많이 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지방을 한번 갈 때는 뭐 강원도든 경상도든 이렇게 빠져나갈 때 되면 서울 빠져나가는 데만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60대, 70대를 가정을 해보면은 저는 제 생활에 가장 맞는 게 광진구나 강동구나 송파구가 제 생활 여건하고는 가장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구에서 아파트를 선택할 생각이 있거든, 추후에. 네. 네. 그러면 내가 60대가 굉장히 가장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네. 네. 그것처럼 제가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선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40, 50대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네. 그런 의미에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쪽에 있었을 때 내가 60대가 가장 행복하게 잘 편리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네.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고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 결론은 저는 어쨌든 지금은 좀 구입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예. 1번이 그래서 한 1, 2년 지켜보면서 했으면 싶고 2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아파트가 없으면 불안해서 내가 못 살겠다. 네. 꼭 사야 되겠다. 만약에 네. 그렇다면 서두르지는 말되 천천히 적어도 한 5, 6개월 이상을 조금 서두르지 말고 지켜보면서 네. 가장 행복한 곳이 잠실이냐 잠원이냐 아니면 서초냐
네네. 거기를 몇 군데를 가서 동선을 확인하고 생활을 확인을 해보세요. 네네. 그러면 그래 내한테는 이게 여기가 제일 맞겠구나. 그런 네. 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 이렇게 2차 선택을 하세요. 네. 이해 가시죠? 네네.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아마 후회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설명할까요?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네. 네, 성급하지 않게 조금 더 천천히 접근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정말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분처럼 내 집을 팔아서 무주택 상황이 된 분도 그리고 아직 내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 좀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그 흐름에 맞춰서 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위해서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요즘 모아주택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거든요. 대표님 간략하게만 무료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방송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바라봤었을 때는 제가 1차 하락이 곧 온다 19년부터요. 머지않아서 떨어질 거니까 아파트 매수에 조심해야 되고 어지간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떨어질 때는 하루아침에 많이 떨어집니다라는 설명을 했고 그렇지만 이게 다시 반등을 할 겁니다. 반등의 정도는 뭐 90, 85, 82 정도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갑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우리 시청자분들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과 저희 의견을 같이 놓고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세미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자, 차동비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라는 것을 세미나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방송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시간을 몇 시간 동안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저는 하락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파트 2차 하락을 할 거다. 조만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미리 했었어야 되죠, 사실은. 이런 내용 하나 하고 여전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요. 강북은 뉴턴 프로젝트라는 재개발, 강남은 재건축 이러한 정비사업 시대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들어왔어요. 벌써 한 20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2002년, 2003년, 2005년 해서 서울 시내에 35개 뉴타운이 정해져야 돼요. 정해져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러면서 서울 안에 투자는 정비사업 시대로 투자가 급격하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핵심인 재개발, 재건축 중에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재개발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와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런 모아주택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런 투자를 무조건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덤볐다가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핵심되는 지식들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자. 이렇게 세미나 제목을 준비를 했으니까 매주 금요일 내일이죠. 또 토요일 주말에는 토요일 평일에는 금요일 날 하니까 미리 예약한 분에 한해서만 들어오니까 예약해 주시고 좋은 세미나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무료 세미나 안내도 나가고 있는 무료 번호로 자세하게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은 이 부동산 시장 흐름을 짚어보고 또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차동백 대표의 시선으로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제가 보건대 우리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거시적인 요소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세계가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있다. 미국.
그리고 미국의 반대 중국. 종전에 이렇게 합쳐져 있었을 때는 전 세계가 하나로서 같이 자유무역을 할 때는 우리나라나 독일 같은 나라는 굉장히 유리를 했죠. 근데 지금 나눠놓으면은 해외의 어떤 수출이나 이런 무역도 제한적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아울러서 결국에는 중동 전쟁이 파장이 일어나고 이것도 이제 나누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확전이 되면 세계 경제도 굉장히 침체될 수 있다는 경고.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어떤 성향이 지금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공화당의 어떤 성향은 미국이 대장이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런 진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온 미국의 어떤 색깔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성세대, 기존 세대들하고 지금의 세대들은 생각이 좀 달라지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동산도요. 또 중국으로 보면은 이번에 여기에 대항을 해서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썼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 좀 개발도상국, 옛날에는 후진국이라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지원을, 금전적인 지원을 했어요.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한 5%나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차관을 많이 줘서 그 나라 개발해라 그러면 줬는데 그 이자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 나라 중에 1대1로 받았던 차관국 국가 중에 23개 국가가 파산 위기까지 와 있다라는 얘기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런 부작용이죠. 따지고 나면 이 진영이 나눠지지 않으면 이럴 일도 없는데 이 나눠지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파산한 전 세계 중에 14국이 지금 IMF에 들어갔는데 그중에 9개국이 중국 차관을 빌려 쓴 나라다.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나라가 어려워지고 IMF 가면 그때는 뭐 우리도 겪어보셨지만 뭐 아무것도 없죠. 뭐 나라 전체가 돈의 빛에 허덕이면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거는 내가 오늘 확인을 못했습니다. 비구이 위안이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부동산 재벌인데 18일까지 이자 못 갚으면 디폴트다. 근데 이게 디폴트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거의 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중국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민간 부채가 5천조다. 경기를 누르는 최대 걸림돌이다. 자, 이게 참 큽니다. 우리 기업들이 단기 차입 비중이 무려 24%다. 이거는 금융위기 수준이다. 그만큼 자금 경색이 왔다는 거죠. 금리는 높고 돈줄 마른 기업들이 급전 돌려막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한국은 부동산은 남양주 왕숙지구 첫 샀다니까 여기는 관심을 가지면 되겠고요.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적어도 고금리 기간이 길어지면은 부동산은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험 요소를 무조건 줄여야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전 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흐름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야 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만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누누이 세미나 참 많이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는 사람 한정이 돼 있죠. 여러분들이 뜻이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마음만 있었으면 되는 건 아니죠.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오십시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내일, 모레 연속으로 이어지니까요. 금요일 날 오실 분들은 평일, 토요일은 주말에 하니까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 오후 1시 아니면 토요일 오후 1시 가능하신 시간에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